안녕하십니까. 선거권 혼술 6월 28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좀 깊숙한 이야기들, 국회의원들끼리 나누는 이야기, 또 정치부 기자들과 나누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풀어드리는 정가 뒷담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 인물들, 쭉 보면은 아무래도 추미애, 또 윤석열, 주호영, 김태년, 또 좀 잦아들었지만 윤미향,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많이 거론이 돼도 정치인이거나 검찰총장이거나 장관이거나 그렇죠. 그런데 아무 직책도 없는 인물이 한 사람,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죠. 미학자입니다. 이 여의도 정가에는 매일매일 무슨 일이든지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치부 기자들이, 국회와 정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서로 그 일을 취재를 하고 하는데, 그 이후에 꼭 확인하는 그 새로운 일이 하나 생긴 겁니다. 뭐냐면은 진중권의 SNS를 검색하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추미애와 윤석열이 충돌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진중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중권이 여의도 정가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올 들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특히나 뭐 뚜렷한 취재거리가 없는 미래통합당 기자들이, 출입 기자들이 진중권의 취재에 집중한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얼핏 진중권은 문재인 정권 그리고 정권 주변을 향해서만 독설을 날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명이 모두까기, 뭐 호두까기 인형 여기서 뭐 나와서 모두까기, 모독간다 해서 모두까기 이렇게 그 별명도 붙었는데, 지금 보수와 진보,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직설적인 비판을 하고 있죠. 상당히 또 비판도 어떤 부분은 너무 좀 원색적이지만은 대체로는 본인이 미학자죠. 미학자 출신답게 어떤 해학을 좀 겉들여서 좀 품격이 그나마 있는 그런 비평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진중권 교수의 강연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상당히 박식하고 어떤 비판을 할 때도 좀 논리가 있는 그런 비판을 한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하루에 뭐 어떤 때는 SNS 글을 한 10개 이상 올리기 때문에 좀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현 상황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해학을 섞어서 조롱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 정치 비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하루에도 몇 건씩 글을 올리는데, 가장 최근 사례만 뭐 보죠. 그동안 쭉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것이 그 부분이죠. 윤석열과 추미애의 충돌, 추미애와 윤석열의 충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미애 까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백종원 그 대권 후보설, 백종원 씨, 요리사 백종원 씨 대권 후보론, 여기에 이 발언이 또 당내에서 미래통합당 안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 까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추미애 장관 까기, 한쪽은 미래통합당 까기, 이렇게 딱 나눠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이 최근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 지시를 어기고 절반을 잘라먹었다. 이런 총장 처음 본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 마치 윤석열 퇴진몰이에 앞장선 것 같은 그런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일진 같아. 뭐 고등학교 학생들 일진 같아. 뭐 과거에 껌 좀 씹었은 듯하다. 이렇게 비꼬았는데, 저는 이런 비꼬는 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여러 가지 논평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그 비평도 나오는데, 이것은 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깊이가 있는 비평도 했습니다. 이것은 추미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재인 뜻이거나 문재인 대통령 뜻이거나 혹은 추미애 본인이 자기 대권 주자를 노린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의 공격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유시민 씨 뒤치다거리 해주는 자리고 한명숙 씨 전과 기록 말씀해주는 자리고 친문 패밀리의 집사 노릇하는 자리냐. 대선 꿈은 접어라. 이렇게까지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원 사격한 사람들이 있죠. 민주당 국회의원들, 조국 지킴이를 자처했던 국회의원들입니다. 김남국, 또 최강욱 이런 사람들의 윤석열을 강하게 또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진중권 교수는 집단 이지매, 집단 따돌, 집단 괴롭힘이라는 것이죠. 집단 이지매를 하는 것을 보니 마치 6.25 때 인민재판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최근에 날을 세웠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백종원 씨 대권 주자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종원을 이야기한 건지 백종원 같은 사람을 이야기한 건지 논란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당내에서 장제원 의원이죠.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간에서는 통합당 후보를 놓고 백종원보다 임영웅이지, 미스터 트롯 1위를 했던 가수죠. 임영웅,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지, 이런 조롱 섞인 농담이 돌고 있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하면서 몇몇 언론에는 김종인 대망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차라리 김종인이 대통령 할 거다. 그것도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종인 대망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저희가 드린 직책을 가지고 자신의 마케팅을 하려 했다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당내 비대위원장을 비판을 했죠. 여기에 또 진중권 교수가 또 나섰습니다. 나서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싸잡아서 혹시 자기들이 백종원이나 임영웅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에서 백종원이나 임영웅보다 나은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주제 파악을 해야 한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민심에서 동떨어진 얘기나 하고 앉았다.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말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안에 과연 백종원이나 임영웅보다 나은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그 말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죠. 각자 맡은 분야가 따로 있고 정치하려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분야가 다 다른데 싸잡아서 그 백종원, 임영웅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비유적으로 당신들 정말 제 역할, 국회의원이지만 제 역할 하나도 못하는데 이 두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일가를 형성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이 통합당 의원들이 과연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본인이 정말 그 103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이 백종원이나 임영웅보다 나은 놈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과연 속으로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해집니다. 조금 이따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진중권 교수가 여야 진보 보수를 넘나들고 있는데 간단하게 진중권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중권의 정체는 무엇일까? 물론 교수를 지냈고 사회 비평을 했고 저술, 책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미학자인데 강연도 많이 나가고, 과거에는 이념적 틀에 상당히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를 상당히 부정을 했죠. 전두환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념의 틀을 깨고 사안에 따라서 사회 비판을 하는, 시사 평론을 하는 그런 위치로 지금 변해있습니다. 시사 비평 문화에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이념의 틀에 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력이 있지만 정치 이력만 살펴보면은 진중권은 민주노동당
입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총선 때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이 분당을 하죠. 그 진보신당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2008년 여름에 시작된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파동, 소고기 광우병 파동, 그때 촛불 집회 때 진보신당의 인터넷 미디어 방송 칼라TV를 개국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광우병 사태 촛불 집회 때. 그리고 이후에는 정의당에 입당을 했죠. 심상정 대표가 이끌던 정의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 있을 때 유시민, 노회찬 이런 사람들과 같이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카페라는 정치카페 이것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노유진,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이죠. 그러니까 노회찬, 유시민과 같은 노선을 걸었던 적이 있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한 4년 전입니다.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그렇게 했으니 4년 전에 그런 그 노유진 정치카페를 진행을 했고 한동안은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교수로 있으면서 또 정치적인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죠. 하지 않다가 동양대에서 조국의 부인 정경심과 동료 교수였죠. 그 과정에서 조국 딸 조민 표창장, 조민의 그 동양대 표창장 문제, 또 조국 아들의 무슨 강연 수강 문제 이런 것을 진실 게임을 하면서 조국 정경심과 척이 졌고 또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을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성해 동양대 교수가 또 곤란한 처지에 처하고 하니 동양대 교수직을 사직을 했죠. 2019년 12월 19일에 동양대학교에 사직서를 딱 제출을 하고 약 5분 후에 SNS에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내가 돈이 없나? 가오가 없나? 이젠 자유다. 이렇게 딱 선언하고 그 직후부터 본격적인 정치 비평가로서 활동을 시작하죠. 하루에 SNS를 10개 이상 올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진보가 거의 기득권이 돼버렸다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을 한 이후에 주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그 역할을 자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재인 정권을 공격을 하니까는 보수 쪽에서는 이 사람이 보수 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절만 하면 한 번씩 보수 쪽을 공격을 하죠. 지난 총선 때도 총선 끝나고 미래통합당 일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니까 그 일종의 투표 조작 음모론 이것을 가차없이 비판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을 공격을 했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김종인의 그 백종원 대권 후보론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을 싸잡아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보다 나은 놈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SNS에 보면 그런 글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진중권은 내 편일 때는 든든하고 적일 때는 짜증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진중권은 문재인 정권의 어쨌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이 야당 복이 있다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현 정권이 정말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지리멸렬하고 웰빙 정당 행세나 하고 서로 내분이나 하고 안에서 총질이나 하고 그러는 사이에 거의 일당 독주 형태로 쭉 나갔고 총선에서도 그 때문에 절대적인 압승을 거뒀죠. 정권 쪽에서. 그런데 이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제일 야당의 역할을 다 해버리니 진중권이 눈에 가시가 꼈죠. 미래통합당 의원들 103명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진중권 씨 자신도 미래통합당 강연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총선 앞두고 1월 2월에 야당 노릇은 저 혼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1월 2월 그때 조국 사태 때를 이야기했는데 총선 이후에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조금 전에 제가 백종원 보다 나은 사람 임종훈보다 나은 놈이 좀 나와봐 했던 그것을 듣는 그런 기분과 마찬가지로 진중권 그러니까 이념 전향을 했죠. 사상 전향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그런 진중권의 한마디 한마디에 맞아 저 말이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앞날이 없습니다. 진중권이 나서서 하는 것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 또 본인들 103명이 한꺼번에 이 어떤 매도를 당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중권의 역할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올해 초에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진중권은 하루에 논평을 10개씩 막 쏟아내면서 더불어민주당 또 진보 정권의 각종 모순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과연 무슨 역할을 했는지, 100명이 넘는, 그때도 100명이 넘었죠. 통합당 의원들은 뭘 했는지 저는 찾기가 어렵고, 총선 이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이후도 또 2달이 넘게 흘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중권 혼자,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대로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도 진중권 혼자 거의 감나라 대처나라 하고 비판하고 막 그러고 있지,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협상 전략조차도 제대로 짜지 못하고 허둥지둥 되다가 지금도 아직 제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진중권은 통합당 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빨리 당을 추스르고 일단은. 그리고 이 진중권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권 비판을 적고 그 총구를 통합당에게로만 겨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느냐 하면은 진중권이 나서서 계속 이 정권각을 세우다가 그러다가 이 보수 쪽에서 잘한다 하면 다시 보수로 공격하고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이냐. 본인들이 정치의 주인공인데 이 진중권에게 계속 이끌려 다니는 그런 모습이 너무 미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진중권이 미래통합당을 겨냥해서 살벌한 비판을 내릴 수도 있다. 계속 문재인 정권의 비판은 적고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중권이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이 기울어진 정치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되겠죠. 송국근의 혼선이었습니다.